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대한민국 연예계를 강타한 뜨거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퀸 송가인씨가 단 한 달 만에 벌어들인 경이로운 수입 약 4억 5천만 원이라는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흔히 억대 수입을 상상하는 최정상 아이돌이나 예능 대세들의 월 수입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이며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경제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충격은 단순히 금액의 규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막대한 수익의 주인공이 정작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고백, 그리고 수입의 본질이 투자 대비 수익률과 팬덤 기반의 실물 경제 유발 효과에 기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송가인 씨의 커리어는 단순한 인기 가수의 궤적을 넘어 K-엔터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송가인 씨의 행사비 구조와 그녀만의 독특한 사회적 재분배 철학이 어떻게 최고 수준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경제학적 원리를 5가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합니다. 송가인 씨의 행사 출연료가 회당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여성 트로트 가수 중 독보적인 최고 단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금액이 단순히 이름값이나 인기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명확한 시장 논리와 수익 예측 모델에 의해 산출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경쟁 가수의 단가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프리미엄 라인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장윤정 씨가 약 2,500만 원, 양지은 씨가 1,70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 김연자 씨가 약 1,700만 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가인 씨에게 책정된 3,500만 원은 트로트 퀸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료의 충격적인 본질은 주최 측,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대형 기업들이 이 금액을 단순한 공연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투자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송가인 씨가 가진 압도적인 무대 동원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행사에 출연하는 순간 그녀의 강력한 팬덤 어게인을 중심으로 최소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이상의 유료 또는 실질 관객이 즉각적으로 확보됩니다. 이를 구체적인 ROI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주최 측이 관객 1인당 1만 원의 입장료를 책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객 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만으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출연료를 자체적으로 회수하고도 남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자 입장에서 투자액 대비 회수율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가장 안전하고 리스크가 낮은 섭외 선택임을 의미합니다. 송가인 씨는 불확실한 흥행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흥행 보증 수표인 셈입니다. 더욱이 그녀의 가치는 단순한 직접 수익을 넘어선 간접 경제 유발 효과에서 폭발합니다. 송가인 씨의 팬덤은 전국구 규모로 움직이며 행사 참여를 위해 주최 지역에서 숙박, 교통, 식음료, 기념품 구매 등 광범위한 실물 소비를 일으킵니다. 이는 주최자인 지자체 입장에서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패키지를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소비력은 출연료의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자속 효과를 창출하며 3,50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지불할 충분한 재정적 명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송가인 씨의 브랜드 자체가 가진 안정성 프리미엄은 이 최고 단가를 유지하는 구조적 이유가 됩니다. 그녀는 미스트롯 초대 진으로서 트로트 부흥을 이끈 상징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효녀 이미지, 꾸준한 선행과 기부 실천 등의 긍정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행사나 정부 행사에서 아티스트 섭외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브랜드 리스크인데 송가인 씨는 사생활 논란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거의 없는 청정 스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 요소가 제거된 안정적인 섭외 카드라는 확실한 브랜드 가치는 그녀의 출연료의 위험 회피 프리미엄을 추가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송가인 씨에게 붙은 3,500만 원이라는 가격표는 그녀의 가창력이나 이름값이 아니라 관객 동원력,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그리고 이미지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정량화하여 탄생한 총체적인 경제적 가치의 표현이며, 이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아티스트 가치 산정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송가인 씨의 수익 구조에서 가장 독특하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녀의 주요 팬덤인 어게인이 가진 압도적인 실물 소비력과 고도의 충성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4억 5천만 원이라는 월 수입을 지탱하는 것을 넘어 송가인이라는 브랜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경제적 토대가 됩니다. 팬덤 어게인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연령대의 특성은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소비 행태에 매우 독특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경제력과 구매 결정권의 집중입니다. 중장년층 팬덤은 젊은 아이돌 팬덤에 비해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높고 소비 결정에 있어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이 만족하는 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응원할 수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디지털 스트리밍이나 저가 굿즈 구매를 넘어 고가의 실물 콘텐츠와 경험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이는 콘서트 티켓, 공식 응원봉, 그리고 지역 행사 참석을 위한 대규모 이동과 숙박 등 실질적인 소비 행위로 직결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기반의 결집력과 조직력입니다. 현대 K-팝 팬덤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여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어게인은 지역 행사, 팬미팅, 콘서트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강력하게 결속합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며, 이는 송가인스가 전국 어디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최소 3,000명 이상의 안정적인 관객 동원을 보장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11월에 출시된 공식 응원봉이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행사 현장에서 수백 개가 동시에 빛을 발하며 팬덤의 조직력을 시각적으로 증명한 사례는 이러한 결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응원봉은 브랜드 독립의 상징이자 팬들이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셋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패키지 효과입니다. 주최 측인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이 송가인 씨에게 최고 단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녀의 무대 자체뿐만 아니라 팬덤이 유발하는 경제 파급력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팬들은 행사 참석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하며 필연적으로 숙소, 식당, 카페, 지역 특산품, 교통비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분석가들은 송가인 씨의 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객 1인당 평균 추가 소비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출연료를 훨씬 상회하는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평가합니다.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와 같은 대형 행사 사례에서처럼 지자체 입장에서 송가인 씨의 출연은 지역 명소 홍보, 관광객 유치, 실질 소비 증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제 개발 사업과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팬들의 소비가 곧 주최 측의 ROI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는 그녀의 행사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어게인 팬덤은 송가인 씨의 수익을 불안정한 미디어 노출이나 일시적인 유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견고한 충성도와 실물 경제력에 기반한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줄여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의 근본적인 원천은 바로 이러한 팬덤의 조직력과 경제적 뒷받침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중장년층 팬덤의 소비 심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트로트 경제학의 최고 경영자인 셈입니다. 월 4억 5천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입 앞에서 대부분의 아티스트, 특히 인기의 파도가 예측 불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스타들은 물 들어올 때 노 잡는다는 연예계의 전통적인 상식에 따라 하루 2에서 3개씩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이는 인기 수명 주기가 짧은 한국 엔터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나 송가인 씨가 2025년 11월에 보여준 스케줄 제한 전략은 이러한 단기적 통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역발상적 선택이자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 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하루 스케줄을 1에서 2건으로 대폭 제한하며 단기적인 수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정의 근저에는 노래는 체력과 감정이 함께 가야 한다. 몸이 망가지면 결국 무대도 무너지고 그 무너진 무대는 팬들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확고한 직업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넘어 감정 노동이 심한 가수로서 무대마다 최고의 기량과 진정성을 담아내기 위한 예술적 안중지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이 충분한 휴식과 집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는 퍼포먼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러한 건강무선 전략은 단순한 자기 관리를 넘어 장기적인 커리어 생존력을 높이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스케줄의 양을 줄이는 대신 질적 완성도를 요구하는 무대에만 집중함으로써 그녀는 브랜드 이미지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희소성을 높이는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소비자가 늘 접할 수 있는 상품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쉽게 볼 수 없는 프리미엄 무대에만 등장하는 아티스트는 그 자체로 고급 브랜드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이는 출연료 3,500만 원이라는 최고 단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그녀의 이러한 선별적 활동이 대중의 피로도를 낮추고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브랜드 텐션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확보된 여유 시간은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분산 리스크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팬들과의 비공식적인 교류, 새로운 음악 작업, 그리고 전통 국악과의 접목 등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하는 활동에 투자합니다. 이는 단지 행사 수익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 음원 저작권, 콘서트 기획,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등 미래의 자산을 꾸준히 축적하는 형태로 수익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적게 벌고 깊게 남긴다는 그녀의 선택은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도 체력 고갈과 잦은 노출로 인해 서서히 매력이 소모되어 무너지는 다른 스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커리어를 타 기획사가 아닌 스스로 통제하고 브랜드를 성숙시키는 K-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새로운 자기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기 수익을 희생하고 장기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는 가장 현명하고 선진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송가인 씨가 월 사억 5천만 원이라는 경이적인 수입을 올리는 트로트 경제학의 최고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대중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강력한 정서적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재정 관리의 실패로 보일 수 있으나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송가인 씨만의 독특하고 전략적인 휴머니즘 기반 사회적 재분배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금전적 수치 이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대중적 호감을 극대화하는 브랜딩 역설의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현대 대중문화 시장에서 스타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기획되고 관리되는 상품으로 인식됩니다.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스타는 많지만 그들의 모습은 종종 대중과 거리를 벌리는 거리감의 장벽을 만듭니다. 반면 송가인 씨의 마이너스 통장 고백은 그녀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중에게 나는 부를 쌓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를 주변과 즉각적으로 나누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이는 그녀의 성공이 개인적인 쟁취를 넘어 공동체적 나눔의 결과임을 은연중에 전달하며 대중과 팬덤으로부터 진정성 프리미엄을 획득하게 합니다. 이 프리미엄은 어떤 광고 모델료나 행사 단가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녀의 브랜드에 대한 비경제적 신뢰 자본을 형성합니다. 만약 그녀가 철저한 재테크와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입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억만장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면 대중은 그녀를 돈을 잘 버는 성공한 가수로만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인간적인 취약점의 노출은 그녀에게 타인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이타적인 인물이라는 휴머니즘적 면모를 부여합니다.
특히 그녀의 핵심 팬덤인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공동체적 가치관과 내리사랑의 정서가 깊이 공명하며 스타와 팬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강력하게 강화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송가인 씨의 막대한 지출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그녀가 직접 운영하는 1인 기획사 가인달 엔터테인먼트 내부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로 기능합니다. 그녀는 명절, 행사,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태프, 매니저, 후배 국악인, 밴드 멤버, 백댄서 팀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고액의 선물, 식사, 그리고 현금 등을 아낌없이 제공합니다. 이 내리사랑은 기업 경영에서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보너스 지급 체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정이라는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즉각적이고 비정기적인 보상이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부 ROI를 창출합니다. 스태프 충성도 및 이직률 감소. 연예계는 이직률이 높은 업계입니다. 하지만 송가인 씨 주변 스태프들은 그녀의 이러한 인심과 배려에 깊은 소속감을 느끼며 다른 곳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는 매번 새로운 팀을 꾸리는 데 드는 시간적, 재정적 인력 교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업무 효율 및 사기 증진. 금전적인 보상은 스태프들의 업무 사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는 스태프들은 송가인 씨의 무대와 스케줄 관리에 더욱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녀의 무대 완성도와 이미지 관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가인달 엔터의 기업 문화 확립. 그녀의 나눔 철학은 가인달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기업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이는 송가인 씨의 브랜드 자체를 직원과 파트너를 아끼는 선한 기업으로 포지셔닝하여 외부 파트너십 및 협업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선점하게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재무제표상으로는 비용으로 기록될지 모르지만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 및 조직 문화에 대한 고수익 장기 투자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자산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신뢰 자산과 고성능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재원을 투입하는 역설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송가인 씨의 충격적인 지출 구조는 그녀의 수입을 단순히 개인의 부가 아닌 주변과 함께 나누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로 재정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받는 4억 5천만 원의 월 수입이 그녀의 계좌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태프와 후배 등 주변 생태계에 즉각적으로 재분배되는 모습은 대중에게 간접적인 대리 만족감과 도덕적 우월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팬덤 어게인이 송가인 씨를 응원하고 그녀의 행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행위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성공뿐만 아니라 내가 응원하는 스타를 통해 사회의 약한 부분이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팬들의 소비 행위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소비를 넘어 사회 공헌 활동의 일부가 되는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의 통로 이미지는 그녀의 브랜드의 공익성이라는 강력한 속성을 부여하여 단발적인 인기를 넘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국민 가수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됩니다. 그녀의 지출은 결국 최고의 도덕적 브랜딩 광고 역할을 수행하며 대중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비상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설적인 현상은 송가인 씨가 트로트 경제학에서 독보적인 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견고한 비결입니다. 송가인 씨가 포켓돌 스튜디오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형제와 함께 가인달 엔터테인먼트라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선언한 것은 아티스트가 수입과 커리어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자율과 주도권 확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에 발생한 법인 등록 누락 문제는 이러한 독립 모델이 직면한 구조적 성장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형 기획사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복잡한 법적 책임, 세무 처리, 행정 절차 등 모든 리스크를 아티스트가 직접 떠안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소지라는 심각한 위기였지만 그녀의 대처 방식이 또 한 번 대중의 신뢰를 샀습니다. 즉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며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보완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은 오히려 그녀의 이미지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간적인 스타로서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수의 행정오류가 아니라 최근 K-팝과 트로트 시장에서 확산되는 독립 아티스트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적, 행정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송가인 씨의 사례는 독립을 꿈꾸는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성공적인 커리어 관리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도 포함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